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최종호입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고 선택 과목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2,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잘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고1 학생들 2028부터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대학에 붙고 떨어지고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택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택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 과목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서울대가 선제적으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발표하고 2024 대입부터 적용한 뒤 2023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의 5개의 교가 공동 연구를 통해 권장 과목을 밝혔다. 여기서 서울대가 발표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하면 서울대가 학과별로 제시한 핵심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런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듣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요 5개 대학에서도 공동 연구 과정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경희대와 동국대 역시 권장 과목과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을 각각 발표하며 상위대 전반으로 권장 과목 제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단순히 참고용으로 여겨졌던 권장 과목이 이제는 모집 단위별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뉘어 실제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를 기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기존에는 단순하게 권장의 의미가 컸다면 이제는 그 과목을 듣지 않으면 사실상 학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점점 크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 과목이 28 입시부터 조금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수능의 변화가 조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도 사실 미적분 과정이 수능에서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도 물화생지 원투로 나눠져 있던 수능 범위가 통합과학으로 좀 축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을 어떻게 변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변별할 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이게 지금도 굉장히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받을 때 가장 진로 역량의 기본 중에 기본 베이스가 이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그 학과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자격 정도까지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리학과를 지원하는데 물리를 선택을 안 하고 지원을 한다. 이러면 지원자 중에 나만 이제 물리 선택 안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 뽑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선택 과목이 선택 과목 이꼴 진로 역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권장 과목에 대해서 발표한 8개의 대학을 살펴보면서 2028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이 올해 2016 입시에 정성적으로 반영할 계획이고 2028학년도에는 현재의 방향을 살짝 수정해서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지금 가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대표적인 2개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이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을 종합전형 정성평가로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서류평가에서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진로 역량 40% 가운데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평가를 30%를 진행을 하는데요. 역시나 진로 역량에 어떠한 과목을 선택을 했는지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8학년도부터는 이렇게 평가하던 내용들을 수시, 정시로 구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감점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발표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핵심 과목은 필수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권장 과목은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으로서 대입전형 평가에서는 핵심 과목을 미수한 경우에는 감점, 권장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경희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과별로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 학과를 쓸 때 제시한 핵심 과목을 모두 다 이수를 못했다 이러면은 마이너스 시킨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얘기겠죠.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하면 할수록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가산점을 받는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희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예 이거를 점수화 시켜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이게 좀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시 모집은 수학, 과학, 교과 최소 이수학점을 제시하고 수능 전형에 수능 외에 추가로 학생부 교과 이수 현황을 전형 성적에 반영한다. 수학, 과학,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학점 또는 과목 수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게 이제 경희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리도 정시에서 학생부를 통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파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거의 수능만 중요한 전형이다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상식을 깨는 어떠한 발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정시에서 수능 말고 다른 이제 교과 역량평가를 진행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서울대가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가 올해부터 그러하고요. 연세대, 고려대는 정시에서 내신 성적을 정량평가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학교도 이와 같이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연 계열에서는 더 좀 심도 있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동국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동국대도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전공 적합성을 평가받는 하나의 요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8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연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관련 학과에도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다라는 거는 인문계 학생들에게도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떠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발표인 것 같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한번 더 특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과목명을 세부적으로 적어놓은 학과들도 있지만 이렇게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역사, 윤리 이러한 형태로 조금 두루뭉술하게 조금 넓혀놨다라는 특징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학교에 개설된 과목들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혼란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명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광고공부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그리고 사회문화는 꼭 집어서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역사 과목 많이 듣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희대처럼 다른 학교도 인문계열 견장 과목을 제시해 줄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동국대가 이게 최초는 아니거든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 보면 25학년도에 이미 핵심 권장 과목을 발표하면서 인문계학과에도 이렇게 권장 과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국대가 사실은 뭐 두 번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른 학교로까지 번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자연계열은 사실상 학과별로 대학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인문계열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국어,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 이렇게 이수하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똑같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 우리는 경제 말고 윤리를 하고 오세요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럼 학생들의 혼란이 솔직히 조금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걸 발표를 할 때 살짝 조금 고심하고 발표를 하는 모습이 조금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정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충 정할 게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과연 맞닿아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얘기를 하기가 되게 조금 민망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조금 많이 늘려서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고 융합적으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원래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학과별로 선택 과목을 제시를 하고 단과대별로 선택 과목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학생의 입장에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대학에서 이 과목을 들어야 대학에 입학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 뭐 반도체 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학에서 분명히 수학과 그다음에 물리 과목을 이수하고 오라고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1학년 때 이제 학생부를 반도체 관련으로 썼어요. 그런데 막상 2학년, 3학년 때 선택한 과목 보니까 수학도 미적 2도 안 하고 확동까지만 선택을 하고 과학도 물리 쏙 빼놓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하고 이렇게 되면 진정성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입을 위한 관점에서는 사실상 대학에서 제시하는 그 과목들과 매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별 권장 과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학교 입학처에 가시면 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한 대학들은 서울대의 일부 이제 개편한 내용을 1월달에 발표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이 정도 대표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나머지 대학들은 천천히 7월, 8월 넘어가면서부터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권장 과목을 선택 과목에 개설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요즘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전형에서 그다음에 학생부를 평가를 받을 때 편집표가 같이 제공이 돼요. 이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서는 2학년, 3학년 때 이러한 과목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 중에서 이러한 과목들을 들었어요. 라는 걸 다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걸 학생이 듣지 않았다라고 해서 감점이 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절대 마이너스 요소로 활용이 되지는 않는다. 이야기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를 못 정했으면 권장 과목을 봐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저는 사실 조금 우리 생각의 전환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다 잘하는 학생도 그 중에서 조금 흥미가 없을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조금 성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친구도 그 중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나는 이 과목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데 이런 과목을 살려서 갈 수 있는 학과들은 뭐가 있지? 라고 해서 서칭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이 과목이 정말 싫어. 이 과목을 대학교 4학년 동안 배울 자신이 없어. 라고 하면 그 학과들은 다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학과를 목표로 잡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권장 과목인데 못하는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은 아니지만 잘하는 과목 어느 과목을 선택할까요? 무조건 권장 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종합전형을 안 쓸 거야 라고 해도 정시에서도 이제 이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커지잖아요. 재수를 해도 이게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잘 지금 내가 받기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과목들도 과감하게 그냥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지원 자격 같은 거예요. 극과에 지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원 자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선택 과목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사실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에 대한 평가가 많이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 그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건데 진로 역량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선택 과목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건데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 진로 역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걸 안 보는 대신에 이 학업 역량과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두 가지 요소를 훨씬 더 크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학업 역량이 더 잘 되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랑 좀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선택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다 보셨더라도 핵심 과목, 권장 과목 같은 개념이 헷갈리시거나 실제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선택 과목 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6월, 7월 생기부 클래스 상품 구매자 전원에게 선택 과목 가이드북을 무료로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선택 과목을 진로, 전공, 과목 개설 현황 등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문과, 이과, 메디컬 계열 실제 합격생들의 선택 과목 사례와 학년별 전략적인 과목 선택 로드맵까지 살펴보면서 선택 과목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최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